정우성 씨가 문가비 씨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한 얼마 정도인가요?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문가비 씨가 얼마를 벌든 이미 정우성 씨 개인 소득만 해도 가장 최고 소득 구간인 1,200만 원 구간을 넘을 거예요.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든든한 당신의 편이 되는 더 든든 법률사무소 유튜브입니다. 저는 조수진 변호사고요. 네, 안녕하세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정우성 관련된 이제 문가비 씨와의 혼외자 관련해서 양육비 문의가 최근에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오늘은 조수진 변호사님과 함께 우리 양육비 산정 대체 얼마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정법원에는 이제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양육비가 정해지는데요. 이제 변호사님이 일단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화면에 좀 띄워드릴 텐데 크게 두 가지가 기준이에요. 표를 보면은 옆쪽으로 이렇게 부모의 합산소득이라는 게 쭉 있어요. 200만 원 이하일 때, 3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를 더했을 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00만 원 이하, 어쩌고저쩌고 해서 1200만 원 이하까지가 쭉 표가 있고요. 이 세로축에는 보면은 자녀의 나이가 0세에서 2세일 때, 6살까지 몇 살까지 해서 미성년자가 끝날 때까지, 즉 20살이 끝날 때까지의 나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합산 소득과 아이의 나이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그 비용이 바로 이 아이에게 들어가는 가정법원에서 인정하는 양육비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빠 월급이 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엄마 월급은 300만 원. 이렇게 되면은 요 가로축에 있는 표에서 부모의 합산소득이라는 것은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자녀의 나이가 만 4살이다. 그러면 쭉 내려가서 4살에 해당하는 란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1,200만 원 미만 소득 구간과 3세에서 5세 구간이 만나는 지점을 보시면 그 비용이 바로 이 아이에게 들어가는 양육비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부모의 합산소득. 이제 부모 두 사람이 합쳤을 때 이제 월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그 소득 구간 가로축과 세로축 이제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교차점에서 양육비가 결정되고 그 양육비를 이제 우리 법원에서 표준 양육비라고 하죠. 이 양육비를 기준으로 이제 양육비가 결정되는 건데 그렇다면 변호사님 생각하실 때 정우성 씨가 문가비 씨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한 얼마 정도인가요? 여기서 먼저 아셔야 될 게 아까 그 가정법원에서 얘기하는 그 양육비라는 것은 이 아이 한 명에게 들어가는 부모가 같이 부담해야 되는 양육비 기준을 말해요. 아빠가 700만 원 벌고 엄마가 300만 원 벌면 70% 대 30%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그 양육 비용을 아빠가 70%만 부담하는 것으로 엄마도 30% 부담해야 되니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까 그 정해진 비용이 한 211만 원 정도로 보이는데 아빠가 147만 원, 엄마는 63만 원을 부담하게 돼요. 그래서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합산소득으로 하면 문가비 씨가 얼마를 벌든 이미 정우성 씨 개인 소득만 해도 가장 최고 소득 구간인 1,200만 원 구간을 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에서 2세 금방 태어난 아기니까 그 양육비를 보면 한 220만 원 남짓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200에서 300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기준표는 법원 내부 기준표로서 권고사항입니다. 즉 판사가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본인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정우성 씨는 워낙에 소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220만 원이 최고로 나오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금액이 정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당사자끼리 합의로 더 많은 양육비를 우리는 이 아이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라고 합의를 하면 이거는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상향이 열려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우성 씨가 이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나는 문가비 씨에게 뭐 한 달에 2천만 원 지급하겠다, 헐리우드처럼 3천만 원 지급하겠다라고 서로 간에 합의서를 쓴다면 이 양육비 부분은 또 인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또 이제 우리 의뢰인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을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비양육자만 양육비를 부담하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님 설명처럼 비양육자도 내 소득 비율에 따라서 양육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른 양육비를 부담하게 된다. 이게 되게 유익한 설명인 것 같고요. 사실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소송을 원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양육비를 자발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지 본인을 상대로 한 양육비 소송에 연루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거는 법원에서 양육비 소송을 했을 때 전반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고 당사자의 합의는 상향으로 열려 있는 거네요. 변호사님 혹시 뭐 합의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좀 양육비 고액으로 받은 사건 혹시 있으세요? 남편분이 기업 임원이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녀 한 명당 월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끝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어떻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남자분은 자녀의 양육비로 평소에 많은 돈을 부부간에 쓰고 있었는데 이혼은 하지만 이 아이의 양육 환경이 떨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계속된 그 정도의 뭐 유학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학업 비용을 내가 부담을 해서라도 그런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셨기 때문에 자녀 한 명당 월 1,0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 성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합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액의 합의네요. 문가비 씨가 이제 만약에 변호사님의 의뢰를 했다. 이제 의뢰인이 되면 네. 사실은 양육비를 최고액으로 받는 합의서를 이제 작성하는 방향으로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방금 문득 든 생각인데 만약에 정우성 씨가 의뢰인으로 왔다 그러면은 사실 정우성 씨는 사생활 보호에 굉장히 민감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SNS에 자녀를 공개하는 부분, 그리고 뭐 사생활에 대한 이제 비밀 유지 의무, 이러한 조항들을 좀 넣으면서, 또 우리가 약정서를 쓸 때 의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는 형태로 합의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제 양육비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 그리고 의무 조항들을 넣으면서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양육 과정에 관련돼서 전반적인 합의를 넣으면서 금액을 정하시면 되고요. 시중에서 얘기되고 있는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한다라는 것은 정우성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법원이 강제할 수 있는 선, 그 최저선이 한 3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해가 잘 됐습니다. 사실 이제 정우성 씨는 혼외자에 대해서 친부로서 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내 자녀가 맞고 그래서 양육비를 줄 거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지만 사실 실무에서 그러지 않은 경우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뭐 양육비 소송을 해야 된다거나 양육비를 받아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증거들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상대방의 소득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급쟁이시면 월급액이 얼마다. 그리고 자영업자면은 세금을 얼마 냈다. 소득세를 얼마 냈다.를 보면은 소득 금액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합의서를 쓰실 경우에는 미리 이런 자료를 가져오시면 그것을 가지고 합의할 수 있는 것이고, 자료가 없으시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양육비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강제적인 힘으로 그 회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또 금융조회를 해서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합의로 하실 경우에는 이런 자료를 가져오셔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아까 판사 재량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금액 이상으로 판사가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지금 쓰고 있는 교육비라든지 실제 들어가는 양육비 수준이 어느 정도다. 자녀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학업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양육 계획이 이러하다. 실제 들어가는 양육비가 어느 정도다라는 자료, 즉 상대방의 소득 자료 그리고 실제 들어가는 양육비에 대한 자료, 두 가지가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인 자료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가 되면 너무 좋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어떤 자료들을 우리가 이제 사실조회를 넣어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양육비 산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시청자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잠재 의뢰인분들에게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양육비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금액을 요구를 하되 정말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급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모두가 서로 간에 인연을 끊고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이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정신을 지켜야 된다. 이거를 명심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현실적인 지급 능력 그리고 자녀의 복리라는 게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법률사무소 더든든 상담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문 노하우로 속 시원하고 정확하게 법률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 조순 변호사였습니다.